오늘도 과원 네 군데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전에는 새벽부터 이제 제 농장에서 일을 좀 하고 한 10시 되면은 정말 덥죠.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간에 좀 와달라고 하시는데 농장들을 좀 둘러보고 그리고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형과 전지전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형이란 과원을, 나무를 갖다가 나무 한 그루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즉 형태를 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는 내 과원의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총 면적이 있고, 총 면적에서 각 구간이 만들어지겠고, 그 구간에 그 면적을 관리하는 농기계들, 장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 향후 관리와 수확과, 그러니까 물류의 이동, 그러니까는 단순히 호두를 수확했을 때 빼는 것뿐만 아니라 퇴비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모든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과원 조성 계획이겠죠. 그 다음에 과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농기계의 사이즈라든가 거기에 단위하는 기계들, 운송 장비들의 규격이 결정이 됐으므로 되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나무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즉 주간거리와 열간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로 요즘 유실수들이 전반적으로 높이를 낮추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수고가 높으면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 방제 작업을 하든 수확 작업을 하든 어떤 작업, 전지전정 작업을 하든 수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의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굉장히 낮추게 되면 주간의 거리는 나무 높이에 의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나무 높이는 3.5m를 정해놓고서, 그러고서 뭐 나무의 주간 거리는 나 한 5m 할래, 10m 할래, 이렇게 되면은 쓸모없는 공간이 막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과원의 조성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사이즈, 규격, 관리의 방법, 수확의 방법, 이런 것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면 나무의 형태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좀 놀이터라기는 좀 뭐하고, 예를 들어 펜션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치유농업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약간의 그늘도 만들어지고 그 밑에 들마루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나무 사이즈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 수고에 맞는 그 주간 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나무는 나는 목재 생산도 아니고 그저 무조건 열매를 만드는 거에 치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끔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수용으로 가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내가 재배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냐가 결정이 되어야 나무의 수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의 수용이 결정되어야 나무의 주간 거리가 이제 결정이 되죠. 자, 나무의 수용을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해요. 즉, 나는 원추형으로 할 것이냐, 나는 세장 방추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Y자 수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대심형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나온 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 그 수형에 따라서 과원의 재배 방식이 정형의 방식이 틀려지는 거죠.
이건 만실성이건 조실성이고 다 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죠. 어떤 분이 제가 나무를 이렇게 키우세요. 열매, 이제 조실성 호두나무를 열매 위주로 수확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세요. 저 원추형으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보세요 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그 방식이 가장 관리하기 좋으니까. 첫 번째는 관리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열매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품질이 등급이 올라가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단위 면적 수확량이죠. 수확량도 많아지고, 병충해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저는 높이는 3.5m 이상을 키우지 마시고 주간 거리 3.5m에다가 원추형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 그 원추형 형태로 만들고 바로 그 주간에다가 결과지 단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주간 하나 세우시고 그 옆에 계속해서 적심을 하면서 이제 결과지 단을 만드세요, 포도송이 결과지 단을 만드세요 라고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간 하나를 갖다가 주간 2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럼 Y자 수형이 되는 거예요. Y자 수형. 뿌리는 하나 있는데 주간은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주간이 2개 이상 3개가 됐다. 그럼 3주간 개심형이 되죠. 이것이 4개가 됐다. 그럼 4주간 개심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장방충형은 뭐냐? 자, 이렇게 주간 하나 있는데 주간의 거리를 좀 멀리하고 결과지 단, 즉 3주간 개심형의 그 주간들이 더 왕주간 옆에 골격지가 만들어져서 그 골격지에서 결과지 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장방충형이죠. 그러므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수영을 어떻게 결정하였다, 주간 거리를 어떻게 결정하였다, 그 높이는 어떻게 결정하였다, 그게 되면은 거기에서 저는 원추형을 권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Y자 수형으로 갈래, 나는 개심형으로 갈래, 아니면 나는 세장방충형으로 갈래, 그거는 농장주가 선택해서 가는 거죠. 다만 이 원추형 주간 하나이든 Y자 수형이든 아니 개심형이든 세장방충형이든 원리 적심을 해야 하고 전지를 하고 수영을 만들어 가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만실성 호두나무는 생장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디와 마디와의 절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적심을 더 자주 해서 수영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만 나중에 그 만실성 호두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형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형이에요. 그 형태를 머릿속에서 내가 계획한 그림대로 이미 성목이 되었을 때, 즉 성목이 되어서 열매가 많이 나올 때 나는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그 그림이 딱 스케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무를 이제는 그 스케치대로 꾸며 나가는 거죠. 그게 전지전정이에요. 전지전정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형태를 만드는 거. 그게 정형이고, 만일 그 형태가 깨어졌어, 그래서 어딘가가 한쪽이 고사됐던가 뭐 이런 형태가 돼서 뭐 방임형이 됐다든가 하면은 그건 뭐냐? 그것은 형태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형태의 변화는 뭐냐? 즉 어떠한 형태로 방임된 나무를 갖다가 형태를 개조하는 거예요. 수영의 개조가 되는 거죠. 수영의 개조가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강전정이 들어가고, 강전지전정이 들어가면서 또 다시 반발성에서 새순들이 막 잠보가들이 터져서 막 나올 거예요. 왕성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방향성이 좋고 적심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방향이 나쁜 것은 제거하고 전정이죠. 그리고서 방향이 좋은데 너무 길게 나가는 것은 일부분만 남겨놓고 자른다. 그게 전지이고, 이런 식으로
전지전정을 해가면서 내가 형태를 내가 정한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형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형과 전정과 전지의 차이를 충분히 아시고서 결국 이것이 원추형이든 세장방추형이든 Y자형이든 개심형이든 모두 그 기본 원리, 호두나무의 만시성이냐 조시성에 따른 그 기본 원리, 적심을 왜 해야 하는지, 결과지의 단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원리를 깨달으시면은 내가 이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라는 스케치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아마 제가 또 출장을 나가서 전지전정을 제가 이제 대행을 해주기로 했어요. 내일은 사실은 이번에는 급한 것 때문에 그 수영의 개조를 하기 위한 전지전정이 아니라 수영의 개조죠. 정형이죠. 정형을 해주기로 했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지전정 방법을 갖다가 그 농장주님한테 이제 좀 가르쳐 드리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다음 이제 몇 차례 이제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그리고서 이분도 나무 높이 키우기는 싫은데 그냥 임의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심는다고 하니까는 6m에 8m, 주간거리는 6m, 열간거리는 10m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높이는 나는 3.5m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간이 너무너무 벼버리죠. 공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과원 전체를 다시 이제 개조하는 것, 중간에 열을 더 집어넣고 기계화 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열관도 그렇고 주관도 그렇고 다시 이제 그것을 과원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나무의 품종도 섞어서 믹싱을 해가지고 넣는 그것을 할 겁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지금 이제 개조를 하는, 수영의 개조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서 좀 내려가고 있는 길이고, 아마 제가 또 기록을 남길 거예요. 아마 무척이나 다른, 이렇게까지 잘라내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농장주도 놀라겠지만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내일은 사실은 엔진 톱은 너무 무거워서 어렵고, 사다리에도 타고 막 이런 작업이 돼서 저 혼자서 다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전지전정을 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 이런 것은 기록을 남겨가지고 조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수영의 개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은 그런 자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즉 정형과 전정과 전지의 차이점, 그리고 수영의 개조에 의한 이 반발성, 따라오는 반발성에 의한 강전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반발성에 의한 전지전정을 또 해야 하는 방법, 이런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